샵샵샵 한 장. 서울역 앞 1975년 봄. 1975년 봄. 나는 23이었습니다. 보따리 하나 메고 서울역에 내렸을 때 세상이 온통 황금빛으로 보였습니다. 시골에서 아버지한테 맞아가며 농사일만 하던 내가 드디어 서울이라는 꿈의 도시에 온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산역에서 밤새 기차를 타고 왔는데 서울은 새벽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머니에는 5,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몰래 숨겨뒀던 돈이었습니다. 역 광장을 서성이는데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파마머리에 양장을 입은 서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일자리 찾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를 마담 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명동에서 다방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밥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한 달에 3만 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3만 원이라니. 시골에서 1년 내내 일해도 그만큼 못 버는데 나는 당장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명동으로 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본 택시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높은 건물들, 네온사인,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할 세상이었습니다. 마담 박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영희요. 박영희입니다. 영희, 촌스러워. 서울에서 살려면 이름도 세련되게 바꿔야 해. 앞으로 넌 미자야. 어때? 미자. 좋습니다. 그렇게 나는 박영희에서 미자가 됐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 바뀌는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게 나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라는 걸. 샵샵샵 2장 살롱, 다방 3개월 후. 그 다방은 다방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다방이지 실은 술집이었습니다. 마담 박은 처음 한 달은 착하게 굴었습니다. 커피 심부름만 시키고 청소만 시켰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미자야, 너도 이제 홀에 나가야지. 손님들 술 따라주고 이야기 들어주기만 하면 돼. 그럼 팁도 받을 수 있고. 나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담 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싫으면 나가. 근데 그동안 먹고 잔 값, 옷값 다 갚고 나가야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15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석 달 동안 번 돈이 9만 원이었는데 빚이 15만 원이라니. 나는 울면서 홀에 나갔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술 취해서 함부로 몸을 만지려 하고 더러운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골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또 맞을 게 뻔했고 서울에서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나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 술 따라주고 웃어주고 손 잡아주는 게. 마음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처음엔 역겹고 창피했는데 이제는 그냥 일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입었지만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맥주 한 병만 시켰습니다. 내가 맥주를 따라주는데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왜 이런 데서 일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누구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그저 내 몸과 웃음만 원했습니다. 나는 대충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벌려고요. 다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맥주를 마시고 갔습니다. 팁으로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그때 1,000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김동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늘 혼자 왔고
맥주 한두 병만 마시고 갔습니다. 나한테만 시중을 받았습니다. 함부로 만지지도 않았고 더러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샵샵샵 3장 첫 번째 사랑 6개월 후 김동철 씨가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미자 씨, 나랑 여기서 나가지 않을래요?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서 한가한 날이었습니다. 동철 씨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 돈 좀 모았어요. 작은 식당이라도 하나 차릴 수 있을 만큼. 미자 씨가 원한다면 같이 나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더러운 나를 술집 여자를 데리고 나가겠다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저 같은 여자를요? 전 이미 더러워졌어요. 동철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더럽지 않아요. 세상이 미자 씨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미자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밤 나는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나는 나쁜 여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달 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철 씨가 작은 방을 얻어놓고 식당 자리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마담 방 몰래 짐을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그 한 달이 너무 길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영원 같았습니다. 손님들한테 술을 따라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동철 씨와의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앞치마 두르고 국을 끓이는 내 모습을, 동철 씨와 저녁에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꿈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 동철 씨가 다방 뒷골목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살금살금 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뒷문을 열었습니다. 동철 씨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샵샵샵 내장 배신과 절망. 그날 새벽 마담 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달 2명이 동철 씨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계집애가 감히 날 속여? 마담 박이 내 뺨을 때렸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동철 씨가 소리쳤습니다. 미자 씨는 놔주세요. 제가 빚을 다 갚을게요. 마담 박이 비웃었습니다. 빚. 이 계집의 빚이 얼만지 알아? 50만 원이야. 내가 갚을 수 있어? 50만 원이라니. 처음엔 15만 원이었는데 어느새 50만 원이 됐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건달들이 동철 씨를 끌고 갔습니다. 동철 씨는 끝까지 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미자 씨, 포기하지 마요. 꼭 데리러 올게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50만 원은 평범한 노동자가 몇 년을 모아도 못 만드는 돈이었습니다. 마담 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이제 너도 제대로 일해야겠다. 2층으로 올라가. 2층. 그곳은 내가 절대 올라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선 술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몸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담 박이 다시 때렸습니다. 싫으면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넌 빚 떼어먹고 도망친 거야. 사기죄로 감옥 갈 거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손님은 50대 남자였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가 죽는 걸 느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박영희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미자뿐이었습니다. 술집 여자 미자. 샵샵샵 5장. 타락의 나날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그 다방에서
제일 인기 있는 여자가 됐습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능숙하게 웃고 손님들 비위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밤마다 2층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죽고 싶었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만 생각했습니다. 빚은 절대 줄지 않았습니다. 벌면 벌수록 마담 박은 새로운 명목으로 돈을 뗐습니다. 옷값, 화장품값, 방값, 밥값. 나는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평생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철 씨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포기했겠지. 나 같은 여자, 더러운 여자를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나는 동철 씨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잠깐이나마 꿈을 꿀 수 있게 해줬으니까. 다른 여자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다들 나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도망쳤다가 잡혀와서 심하게 맞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손님한테 칼을 맞고 죽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죽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죽을 용기도 없었고 도망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낮에는 약을 먹고 잤고 밤에는 술을 마시고 웃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화장은 진했지만 눈빛은 죽어있는 여자. 그게 나였습니다. 어느 날 마담 박이 말했습니다. 미자야, 너 단골 하나 생겼어. 돈 많은 사람이야. 잘만 하면 첩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나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첩이라니. 더러운 술집 여자를 첩으로 들인다니. 그것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마담 박이 우습고 가여웠습니다. 그 단골은 50대 사업가였습니다. 결혼해서 자식도 둘 있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아파트를 얻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언제든 부르면 와야 한다는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 그렇게 나는 첩이 됐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그 남자가 부르면 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남자는 술 취해서 왔다가 자고 갔습니다. 가끔 돈을 줬습니다. 나는 그 아파트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드라마 속 여자들은 다들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만약 서울에 오지 않았다면, 만약 동철 씨와 도망쳤다면,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첩이었고, 기다리는 여자였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한 장 뜻밖의 재회 2년 후, 1977년 가을, 나는 28이 됐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술과 약 때문에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 사업가 남자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를 새로 만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월세를 내주는 것도 끊겼습니다. 나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싼 술집이었습니다. 명동이 아니라 청량리였습니다. 손님들은 더 거칠었고 돈은 더 적었습니다. 나는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눈을 뜨니 병원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술을 끊지 않으면 오래 못 삽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오래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간호사한테 사정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낼게요. 돌아보니 동철 씨였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동철 씨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 동철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 3년 동안 계속 찾았어요. 명동 그 다방 마담한테 맞아가면서 물어봤는데 어디 갔는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곳곳을 다 뒤졌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청량리에서 미자 씨를 봤어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찾았어요? 날 잊었어야죠. 전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동철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약속 기억나요? 함께 식당 차리기로 했잖아요. 나 그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작은 식당 하나 차릴 수 있어요. 같이 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전 더러운 여자예요. 동철 씨 같은 좋은 사람하고 있을 수 없어요. 미자 씨는 더럽지 않아요. 세상이 미자 씨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3년 전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었는지, 얼마나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었는지. 2장 새로운 시작 퇴원 후 동철 씨가 병원비를 다 내줬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하나를 얻어줬습니다. 나는 그 방에서 1달 동안 쉬었습니다. 술도 끊고 약도 끊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가 매일 찾아와서 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내 손을 잡아줬습니다. 1달 후 동철 씨가 말했습니다. 미자 씨, 이제 식당 차릴 거예요. 같이 할래요? 나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동철 씨를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네, 할게요. 우리는 청량리 시장 근처에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좌석 10개짜리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동철 씨가 국을 끓이고 내가 반찬을 만들고 서빙을 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가 끓인 국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밤에는 동철 씨와 함께 식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철 씨는 그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야간 경비 일도 했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고 했습니다. 나를 찾아서 식당을 차리기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동철 씨가 웃었습니다. 미자 씨를 사랑하니까요. 그 말에 나는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6개월을 함께 일했습니다. 식당은 제법 잘 됐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고 1달에 버는 돈도 제법 됐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돈을 은행에 저금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돈이구나. 정당하게 번 내 돈이구나. 동철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미자 씨, 우리 결혼할까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이요? 저 같은 여자랑요? 미자 씨는 저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미자 씨는 미자 씨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이라니. 나 같은 여자가 결혼을 할 수 있다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동철 씨, 저는 과거가 너무 더러워요. 동철 씨 같은 좋은 사람이 저 때문에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미자 씨만 있으면 돼요. 동철 씨는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지만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3장 짧은 행복 결혼 후 우리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도 없었고 하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습니다. 호적에 동철 씨 아내로 이름이 올라간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미자에서 김미자가 됐습니다. 동철 씨는 내 과거를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의 나만 사랑했습니다.
나도 과거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악몽을 꿀 때마다 동철 씨가 안아줬습니다. 1년 후, 나는 임신을 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니. 그동안 너무 몸을 혹사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습니다. 동철 씨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매일 내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가, 아빠야. 빨리 나와.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니? 나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에 가고, 저녁에 동철 씨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밤에 배를 쓰다듬으며 잠드는 삶. 평범한 삶이었지만, 나한테는 꿈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 사업가 남자였습니다. 나를 첩으로 뒀던 그 남자. 남자는 나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미자 아니야? 여기서 뭐해? 식당 차렸어?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동철 씨가 이상한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미자 씨, 저 사람 누구예요?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내 여자였지. 아직도 예쁘네. 임신했어. 누구애야?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철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자는 계속 떠들었습니다. 이 여자 원래 청량리에서 제일 유명한 창녀였어. 몸값도 제일 비쌌지. 내가 한동안 첩으로 뒀었는데 동철 씨가 남자를 밀쳤습니다. 나가세요. 남자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식당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철 씨는 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장 무너지는 삶 그 후.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식당 여주인이 원래 창녀였다는 소문. 손님들이 뚝 끊겼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동철 씨는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때리고 욕하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동철 씨는 그저 조용히 일했습니다. 말수가 점점 줄었습니다. 밤에 동철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자 씨, 그 사람 말이 다 사실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미안해요. 말하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동철 씨가 날 떠날까봐. 동철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자 씨 과거는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의 미자 씨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힘들어요. 사람들이 미자 씨를 손가락질하는 게, 내가 미자 씨를 지켜주지 못하는 게. 동철 씨가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동철 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동철 씨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월세를 못 내는 달도 생겼습니다. 임신 7개월째 되던 날, 나는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산모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이러다간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합니다. 동철 씨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자 씨, 우리 식당 그만두고 다른 동네로 가요. 새로 시작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내 과거는 못 지워요. 그래도 동철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동철 씨 인생이 망가졌어요. 동철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미자 씨는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미자 씨는 내 인생의 전부예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동철 씨의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내 과거가 동철 씨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5장 봄날은 간다 결말. 결국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고 예쁜 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나는 울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생명이 나한테서 나왔다니. 나 같은 더러운 여자한테서. 동철 씨는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철 씨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미자 씨, 우리 딸 정말 예쁘죠? 네. 동철 씨 닮아서 예뻐요. 아니에요. 미자 씨 닮아서 예뻐요. 우리는 아이 이름을 봄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가 봄에 태어났고 우리한테 새로운 봄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식당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동철 씨는 다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여자 원래 창녀였대. 에휴, 불쌍한 동철이. 착한 사람이 왜 저런 여자를 만났대. 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철 씨한테 미안했습니다. 봄이한테 미안했습니다. 이런 엄마를 둬서. 밤에 동철 씨가 퇴근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동철 씨, 나 없이 사세요. 동철 씨가 놀라서 나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때문에 동철 씨가 힘들잖아요. 봄이도 나 때문에 나중에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아요. 동철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 씨, 정신 차려요. 우리 셋이 함께 있어야 해요. 동철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요. 봄이도 더 좋은 엄마를 가질 수 있고요. 동철 씨가 나를 꽉 안았습니다. 미자 씨가 최고예요. 미자 씨 말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요. 나는 동철 씨 품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울었던 것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은 피었다가 지고 또 피고 또 지지만 봄은 또 옵니다. 내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힘들고 괴로워도 언젠가는 또 봄이 올 것이다. 나는 자고 있는 봄이를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서 사랑받는 여자가 되고 평범한 삶을 살 것이다. 동철 씨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자 씨, 우리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힘들었던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시렸습니다. 과거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웃었습니다. 동철 씨와 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봄날은 갑니다. 하지만 또 옵니다. 내 인생의 봄날도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그게 1978년 봄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봄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대학도 갔습니다. 동철 씨는 작은 철물점을 차렸고 나는 그 옆에서 동철 씨를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 과거를 잊어갔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게 됐습니다. 나도 내 과거를 용서하게 됐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지금 나는 70입니다. 동철 씨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나를 사랑해준 사람, 내 과거를 절대 탓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살 수 있었습니다. 봄이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가끔 내 과거를 알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설령 알게 되더라도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지금 내 창밖에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또 봄입니다. 봄은 늘 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길어도 봄은 옵니다. 내 인생도 그랬습니다. 길고 추운 겨울이었지만 결국 봄이 왔습니다. 늦게 온 봄이었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괜찮습니다. 봄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